네, 화요일 주주의 세계는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무난한 9월의 첫 거래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즐길 수 있을 만한 날 어저께 외국인 매도를 한번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맞고 나니 좀 시장이 가벼워졌고 개인들의 힘이 무시 못하다 그렇게 맞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팔매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러니까요. 맞을 매를 세게 맞았으니 오히려 이제는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유동성으로 또 반등을 이끌어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어제 외국인이 강하게 팔았던 이 시장 안에서도 그 중심에 문매를 맞았던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어요. 어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사실 시총 상위주도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잖아요. 네.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거기에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평택 E라인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 이 호재와 악재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의 향방은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정통으로 제가 틀렸던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해볼 만하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이유는 사실은 지수가 불안했었고 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장이 빠질 때 지수가 빠질 이유는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 시장이 고평가들이 좀 고평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으니 삼성전자만 사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시장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모든 매를 삼성전자가 혼자 다 맞아주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날개를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그럼 딱 다 막아주는 장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큰 일을 해줬죠. 물론 안타까운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는 좀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삼성 아저씨. 네, 저의 뷰로서는 지금 이럴 때 계속 담아간다. 과실을 꼭 오래 따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는 더욱 그러실 텐데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적금형 투자의 전략으로서는 손색이 없고 지금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 자, 일단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장이 올스톱될 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극악무도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증설도 다 완료가 돼서 이제는 실제로 평택 공장이 가동까지 되는 상황까지 네.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소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개를 띠는 소비의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반도체 측에서만 본다면 미래 산업의 밥과 쌀인 건 틀림이 없지만 아직 지금 이 일시적인 단계에서는 공급 과잉의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겨울로 갈수록 이제는 이제 IT 성수기죠. 소비의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투자들이 계속 올해는 일시 중지되어 있었던 한 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 전략 발표들이 있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D램이 됐든 뭐 서버가 됐든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에 좋을 것이라는 햇빛 전망들이 올 겨울로 4분기로 갈수록 물밀듯이 쓸려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계속 이삭죽기를 해갖고 나가는 데는 손색이 없다. 사실 제가 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게 평가했던 부분은 이 통신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썩 크게 아직은 이 주도 몸통은 반도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일단은 접근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 4분기쯤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지금은 계속 이삭죽기 적금형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네. 충분한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삭 죽기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가 문제 아니에요? 대전제가 이거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외국인이 하염없이 우리 시장을 이제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증시가 가려면 중국 증시가 올라야 된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거든요. 어저께 나온 시그널이 그거였어요. 제가 아차 싶었거든요. MSCI에서 이제 편입 비중이 중국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나라가 그 밑에 요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니 네. 우리가 자금이 들어오기 전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 자금이 유입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것이 또렷한 라인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환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하지만 하염없이 버틸 수 있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적금식으로 이삭죽기는 기간이 길수록 과실이 크게 무르익어 간다는 장점 또한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고 이것을 이삭 죽기를 했을 때 기회 비용을 생각해도 담아가는 게 유효한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제 시장을 안 보시고 이것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향에 따라 다른 거네. 시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답답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이익이 난 부분을 갖고 늘 담아가는 전략을 저는 취하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결국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고 아직까지 공급 가위, 수요는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니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방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기는 하나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 길게 갖고 가신 분들에 한해서 이삭 줍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대형주 안에서는 당연히 탑픽일 것이고 네. 그럼 중소형주 안에서는 사실 장비주들이 너무 못 갔잖아요. 네. 장비 쪽 말고 뭐 비메모리나 EUV 이쪽 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장비 제가 테스트 되게 좋게 봤는데 맥락 없이 쓰러져서 주가가 원위치가 왔습니다. 관심주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타기 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버텨보십니까? 물타기 했고요. 네, 버텨보고 시간이 네. 지나면 자기의 자리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 EUV 공법과 관련된 주들은 이미 다 자기의 시세를 분출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음에 타자라는 것은 좀 신선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종합적으로 한 종합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시스템 반도체로 가다 보면 이제 칩셋 미디어라든가 이제 IP를 갖고 있는 회사. 칩셋 미디어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보고만 있다가 이게 이제는 오를 때가 됐는데 했는데 칩셋 미디어가 먼저 올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가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 계속 주가 흘러내린 다음에 지금 계속 기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종목들이. 관심주였잖아요. 네, 이거는 꽤 오래 전에 네, 관심주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한참 오래 전입니다. 잊지 않아요. 네, 네. 기억력이 워낙 좋으셔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뭐 네페스나 어부 네페스가 좀 무거워서 저랑은 궁합이 잘 안 맞아서 나쁜 주식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부 반도체 이런 쪽도 조금 시간이 좀 여유를 가져본다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좀 매력도가 있을 만큼 조정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성 아저씨는 절대 반도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모아갈 수 있다. 네. 테스는 조금 물을 타셨지만 네. 비메모리 반도체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삼성전자와 함께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짚어주셨고 오늘 이제 삼성 관련해서 오너 이슈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과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 오늘 또 움직이는데 네. 좀 연관성이 있나요? 글쎄요, 이 기소 관련된 이야기는 뭐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네. 진부한 이슈고요. 보험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주 갖고 계실 거면 삼성생명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지금 당장 할 뭐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보험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의 이제 어떤 지배구조의 꼭대기는 삼성생명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거를 건드려주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갖고 있었던 숨겨 있는 자산이 모조리 다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차피 보험주를 갖고 계실 거라면 삼성생명으로 옮겨두시는 그런 전략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슈만으로 삼성생명 지금 신규 매수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양봉 자리에서도요? 뭐 사실 어제 그저께 제 손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삼성생명을 좀 더 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뭐 제가 지금 그분들에게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불구속 기소가 지금 수사 결과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이제 2시쯤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정말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사실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전체적인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삼성그룹주 전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그룹주 전체 안에서도 뭐 예상이 됐었던 결과 모두가 다 예상을 했었고 이것이 시장의 뭐 갑작스러운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모르니 이왕 가지고 계실 거면 보험주 안에서는 생명을 갖고 있어보자라는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 이 지배구조 안에서도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은 이런 이슈 안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네. 오늘 같은 그 흐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이해되는 움직임이다라는 네. 부분을 전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삼성생명,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일정을 짚어볼게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3일 또 주재를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수소차가 움직이고 그전 이제 풍력 관련주가 강했어요. 네. 이 일정을 앞두고는 어느 쪽 가장 주의 깊게 보세요?
일단은 풍력이 한번 움직였으니 다음 타자는 이제 뭐 수소차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었고 네. 뭐 사실은 크게 이 뉴스 때문에 준동했다라는 부분도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두 가지는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커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뷰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사실 이것과 관련된 뉴스와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적으로 나올 뭐 그런 것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 쪽을 좀 바라보자 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의 영향이 저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쉐일을 팔아야 되는데 친환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 바이든 우세가 점쳐지고 있으니 그러면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다음에 이것은 뭐 환경에 대한 핑계가 됐던 뭐가 됐든 네. 실제로 수소와 풍력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특히 수소는 당연한 것이겠고요. 풍력도 우리나라 원자력 안 되고 이제 태양광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왔으니 해상 풍력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든 후보 하면은 미국에서의 태양광 모멘텀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도 국내에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양광 쪽도 힘을 좀 기대해봐도 그렇습니다. 되나요? 태양광 쪽도 이제 근데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자극은 수소가 가장 세고요. 네. 예, 그래서 수소가 그만큼 많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정책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수소 경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쪽이라고 한다면 풍력, 태양광이 함께 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이제 이슈까지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선점할 수 있는 종목. 글쎄요. 선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에 강했던 종목이 네. 이제 좀 나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이제 일진다이아네요. 수소 쪽 관련해서는. 오늘 그래서 코오롱 머티리얼이 네, 오늘 강하고 코오롱 머티리얼이 강한데 일진다이아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수한다는 접근에서 본다면 좀 들어오른 것이 매수의 손이 나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예쁘게 준 자리로 보이는 게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과거에 강했던 뭐 풍국주정, 뭐 풍국주정. 네, 성창오토텍 뭐 이런 종목들도 다 함께 같이 보실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풍력은 한번 시세를 뽑아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 차례를 이어받을 그렇죠. 수소찬에서 이제 일진다이아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데 따른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전기차가 지금 뭐 후성, 오늘 후성 왜 이렇게 올라요? 후성, 대보마그네틱 이쪽만 오르고 다른 쪽은 사실 안 움직이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네,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테슬라가 이 정도 뽑으면 아무리 그래도 LG화학 오늘 같은 날 2, 3% 좀 올라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야속하기만 한데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은 다 자기 플레이하고 있고 그럼 개인들이 바치는 장에서는 이제 좀 고장난 식의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동성이 모든 테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고장난 식의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내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려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열흘 이상 줬으면 그런 종목에 들어가면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소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네.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자기의 타이밍이 되면 때가 되면 간다라는 전략으로 봤었을 때 뭐 또 LG화학은 또 자기의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차전지는 지금 워낙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쉴 네. 때 오히려 모아가시고 IT 있죠. 쪽에서도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또 대장주 안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모아가시고 트레이딩은 지금 뉴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수소 쪽에서 조금 더 할만하고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전략을 더 네.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대림산업까지 확인을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림산업, 대림건설만 엄청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지 했는데 이유를 뚜렷하게 못 찾았었는데 건설과 화학 부문을 네.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뭐 가능성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가 나와서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전통 못 갔던 굴뚝줄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호재 나오면 빨리 좀 올라가고 싶고 왜냐하면 가시적으로나 실제로 밸류에이션으로나 싼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 리포트에 이런 한 줄이 있습니다.
분할 이슈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싸다. 전 이 부분에 좀 오히려 더 자극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분할 이슈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대림산업은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이제 분할을 하게 된다면 숨어 있는 자산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 하나를 담아갈 수 있는 네.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내심 기대는 올해 10월 말쯤에 모더나 삼성 발표하면서 렘데시비르가 됐든 뭐가 됐든 치료제다라고 땅 터지면 분노의 한 방이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네. 건설 철강에서 틀림없이 분노의 한 방이 나올 텐데 뭐 그게 기대감이 석 달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건설주도 하나 담아두실 때 이렇게 수급의 매기가 한번 반영한 대림산업이라면 전 지금도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분할을 기다리지 마시고 치료제 뉴스에 나올 그때 이제 한번 랠리를 기대를 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이슈도 있고 그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이런 경기 민감이라든지 컨택트 관련주들이 그렇죠. 움직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싸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매력도가 볼만한 거예요? 아니면 담아볼까 지금? 이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객들만의 다 차이가 워낙 다르시잖아요. 이것도 성향인가요? 제 성향으로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네. 컨택트 안에서는 포스코 좋게 보시지 않아요? 포스코는 꾸준히 갖고 있죠. 별로 걱정 안 됩니다. 네. 포스코는. 그러니까 철강, 뭐 건설 이런 쪽에서도 네. 하나를 포트에 그렇죠. 담아두자. 이미 저랑 함께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과 다 합의가 됐던 상황이죠. 언제까지 갖고 사실 건데요. 이거는 이 치료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언젠간 안 나오겠어? 1년 기다리지 뭐. 네.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별로 흔들려 하시지도 않습니다. 네. 저 역시 그래서 그렇고요. 좀 꾸준히 또 담아갈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 이제 전반적인 하나하나 이슈에 대한 뷰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리를 하죠. 네. 9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계획이세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파월 연중에 핵폭탄 같은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 호재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호재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이유가 없죠. 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장이 밋밋한가? 이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블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요. 빚잔치를 했던 것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제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돈을 풀어서 실물 경기에 주입을 한 이후에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상당 기간 진행될 때까지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는 확정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실물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주식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9월에도 이런 분위기라면 급락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호재로 반영된다면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던 이런 시장 분위기가 순환매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전략, 네. 단기적인 분들이라면 좀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던 종목이 가격 조정을 주면 매수해 보면 제가 2주 전에 현대차 5G 네. 2차 전지 말했던 이유가 가격 조정을 줬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쉬었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시면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반영을 하니 요런 틀에서 봤었을 때 뭘 제일 좋게 보니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네. 5G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G는 디지털 뉴딜과도 엮을 수 있어요. 뭐 굳이 그렇게 엮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5G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실물 경기에 투입을 한다라고 했죠, 돈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뉴스는 인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인프라 투자는 바뀔 수 없는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미국뿐인가요? 유럽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돈을 경기에다 때려 부을 때 건설 철강이 가장 먼저 준동을 했죠. 그래서 유동성 랠리는 트로이카 업종이 건설 증권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5G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 수주를 받는 뉴스가 남아 있다라는 점,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5G는 지금 다음 타자로서 불을 한번 뿜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담아야 되겠네요. 지금도 5G 저는 는. 담아야 되죠. 네. 에이스테크 제가 수익률 높게 나서 제가 자랑하려고 포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 3만 원에 다시 재매수했고요. 아직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솔리드 마찬가지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시각적으로 좀 덜 올라 보이는 고공권에서 좀 기간 조정을 줘
듯한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 이제 KMW, 그다음에 뭐 이노와이어리스, HFR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신규 이제 포트로 새로 담아가시는 분들에게 에이스테크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밤에 올라온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5G 안에서는 충분히 매력들을 갖고 담아가 볼 수 있다. 조만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5G 중심으로 네. 해서 결국 주도주가 쉬어갈 때 지금 네. 5G는 담아갈 때다. 대장은 에이스테크이기는 하지만 네. 뭐 솔리드와 함께 지금 내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KMW와 함께 이노와이어리스 쪽을 네.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보자. 차선으로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네. 하면 이제 친환경 이쪽으로 보시는 아니요. 건가요? 저는 전통 부품 얘기합니다. 만도 현대차. 이런 거요? 네. 어저께 제가 일요일 밤에 모비스를 3시간 준비했다가 막판에 바꿨어요. 만도로. 왜 바꾸셨어요? 너무 시총 큰 거 얘기한다고 문매를 맞을까 봐.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다 녹아내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 친환경, 그러니까 미래차와 관련된 전통 부품주들이 많다 하면서 네. 이제 만도 말씀드렸지만 삼보 모터스라든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화신이라든가 세종과 우수 AMS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금 가격대에 있고 네. 매력도는 더 크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통 부품주 중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보자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모아가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네.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에 대응을 해보자. 일단 차선호, 최선호의 업종과 그 종목군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목 픽은 네. 다른 데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 바이오도 이제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바이오라고 말해도 되나요? 휴온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바이오 또한 저는 이렇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은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다 저보다 더 잘 아시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선 새로운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관련된 이렇게 한 번씩 묶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했던 바이오주들도 이제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이 조금 오히려 다른 종목 대비 좀 싸게 느껴지는 영역까지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인트론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네. 코로나라 엮이지 못해서 못 갔던 종목들도 이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보했다라고 합니다. 세계관이 많이 앞당겨졌다라고 네. 특히 DNA랑 RNA 관련 쪽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바이오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서 줄수좀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 갖고 있고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어요, 휴온스. 이제 7만 원을 돌파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항선으로 자리했던 그 주가를 돌파해냈고 뭐 장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점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중국과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휴온랜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저만랜드 이제 저만제 사업을 이번에 이제 네. 시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날개를 달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톡신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기능 이런 식품들이 다 앞으로 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 오늘은 휴원스 소개해드렸습니다. 5G와 자동차 부품들을 중심으로 네. 보기는 하지만 개별주 안에서 또 꾸준한 흐름을 가져가는 휴온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네, 8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선을 또 잡아주셨네요. 오늘의 종목픽 휴온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주의 세계는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